요즘 제가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따라오지?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었어요. 메뉴를 바꾸고 인테리어도 일부 좀 손도 보고 광고도 막 열심히 해서 좀 돌려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뭘 해야 될지가 안 보인다는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작은 가게일수록 뭔가 하나를 시도하는데도 이게 비용도 무섭고 실패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냥 맛이 부족한가, 서비스 친절하지 않은가, 그냥 할인만 더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억울한 거는 그렇게 고민하는 동안 옆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 우리보다 더 별로인 가게들, 더 작고 볼품없는 가게들이 더 빨리 뜨고 더 단단하게 어떤 펜을 만드는 장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단골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가게들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차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풀어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작은 가게가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고객 참여 인터랙티브다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무언가 법칙으로 저는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보통 브랜드를 만들거나 브랜딩을 할 때는 거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손님이 아예 없으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손님이, 고객이. 실제 고객 데이터나 명확한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사장님의 취향이랑 경험, 시장에 대한 어떤 추정으로 우리가 방향을 먼저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브랜드든 가게든 다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의 첫 설계는 사장님 머릿속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고객이나 손님이나 팬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제대로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가게를 만들든 브랜드를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맨바닥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을 먼저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가 특히 더 위험합니다. 큰 브랜드는 시행착오의 어떤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면 되니까. 작은 가게는 한 번의 실수가 그냥 다 몽땅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체력 자체가 한 방에 빡 하고 깎이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 2, 30만 원 아까워하는 사장님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것도 작은 브랜드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작은 가게는 어떻게 큰 돈 없이도, 큰 팀이 없이도 더 빠르고 더 단단하게 이길 수 있느냐? 답은 의외로 사실은 단순하죠. 손님이 만들어준 가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구조,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주도에 있는 대한목장이라는 곳의 카페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 구조가 아주 선명해지는 카페입니다. 이 브랜드는 매장이 열리기도 전에, 오픈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피드와 릴스를 먼저 올리면서 브랜드의 시작을 손님과 같이 만들었어요. 대한목장의 목장주 정병철 대표가 목장의 어떤 역사와 본인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고요. 카페를 준비하는 김상진 대표도 왜 이 공간을 만들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심지어 여자친구와 함께 카페를 어떻게 일구어 갈지, 그런 어떤 작은 운영 단위의 디테일까지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손님들한테 우리가 어떤 브랜드가 되면 좋을지, 어떤 경험을 기대하는지 계속 묻고 답하는 흐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했어요. 소통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카페가 저기 하나 생기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보는 브랜드, 내가 응원하는 브랜드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 시점에는 이미 첫 방문자이자 첫 후기자이자 첫 전파자가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부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아마 2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가게가 광고비로는 뚫기 어려운 그 시간을 손님들의 어떤 참여로 단축시키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객 참여 인터랙티브 법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핵심은 손님들에 대한 어떤 니즈에 의해서 생성되는 브랜드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장님이 원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손님이 원하고 있는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이라고 다 잘 통하지가 않고 당연히 문제점이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니즈를 어디서 찾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고,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리서치 조사 기관에 이렇게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작은 가게는 이 전략을 못 쓴다고 보통은 착각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작은 가게만이 이 전략을 아주
가장 쉽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고객 참여는 거창한 어떤 리서치가 아니라 작은 질문 한 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메뉴 하나를 정할 때, 로고 하나를 고를 때, 유니폼 색깔 하나를 정할 때, 심지어 오픈 전에 공사 현장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도 참여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가게는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 결정 포인트마다 참여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손님들의 참여.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떤 게 좋으세요? 이게 작은 가게의 어떤 특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점은 현장에서만 나오는 어떤 감각적인 그 주장이 아니라 경영학에서 고객 참여와 공동 창조 개념,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프라할라드와 라마스와미, 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 고객들은 단순한 어떤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만드는 공동 창작자라는 관점을 계속 강조해온 사람이거든요. 이 브랜드는 사장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완성품이 아니라 손님들, 고객들과 함께 진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 작은 가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왜 고객 참여인지가 훨씬 선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아주 쉬운 예로 고깃집을 사례를 한번 얘기로 드려볼게요. 성신여대 근처에 있는 한 고깃집인데 이 가게는 처음부터 사장님들 머릿속에서 브랜드를 완성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손님들한테 매장을 만들면서 생기는 정말 사소한 선택들까지 전부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물어보는 방식을 택했어요. 예를 들면 유니폼 색깔은 어떤 게 좋을지, 로고는 어떤 모양이 더 끌리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팔로워들한테 투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결과 그대로 매장에다가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하는 가게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가게를 같이 만들었다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른 유니폼, 내가 찍은 로고, 실제로 매장에 쓰이는 거, 그러면서 이 가게가 남의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게가 고깃집이 오픈하고 나서는 단골 비중이 높고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손님보다는 이 가게를 대신 소개시켜주는 그런 팬 같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고객이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창작자가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고객 참여 인터랙티브 법칙이 실제 매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어떤 장면인 거죠. 이 고객 참여가 왜 강력하냐면요, 참여한 순간부터 손님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창작자 쪽으로 마음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섞인 결과물에 더 애착을 느낍니다. 내가 고른 유니폼, 내가 투표한 로고, 내가 의견 준 메뉴가 현실이 되면은 그 가게는 남의 가게가 아니라 일부가 그냥 내 가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손님들 입장에서. 여기에서 팬이 생겨나는 겁니다. 팬이 생기면 광고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광고비가 줄면 그 작은 가게는 그 순간부터는 체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광고비에 투자할 거를 오히려 본질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방식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것 외에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이 더 강하게 먹힐 때가 많은데 보통은 오프라인은 그런 거 사용 못해 라고 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오히려 이 동네에 있는 가게일수록 생활 반경에 붙어 있어서 이 참여한 손님들은 그 이후에 진짜 방문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내가 투표한 거, 내가 댓글 달아가지고 사장님이 반영했는지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오픈 전부터 이미 내가 의견을 준 매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같은 채널이 생겨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매장 컨셉트 같은 것들도 매장 컨셉 A, 매장 컨셉 B 이런 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메뉴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메뉴 이름을 두 개로 고민한다면 A 메뉴 이름이 좋은지 B 메뉴 이름이 좋은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유니폼 색깔, 아까 말씀드렸던 접시 디자인, 매장 음악, 이런 사소한 것도 훌륭한 어떤 손님들의 참여 소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리듬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여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어떤 생활 습관이 되는 거죠. 이런 참여 방식이 성공하는 이유는 고객이 브랜드의 결과물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를 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땅 완성되고 나서 완성품만 보여주면 늦는 시대입니다.
과정이 곧 콘텐츠고, 과정이 곧 신뢰고, 과정이 곧 입소문인 거예요. 작은 가게는 이 과정을 더 솔직하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큰 브랜드보다 훨씬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운영 중인 가게는 그런 거 그러면 활용을 못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영 중인 가게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손님이 있기 때문에. 고객 참여는 신규 브랜드의 탄생에도 쓰이지만 기존 브랜드의 재점화에도 엄청 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방적으로만 공지하고 일방적으로만 프로모션하고 이벤트하고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참여형을 한 번만 넣어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 의견을 모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뭐 QR 설문이라든지 카톡 링크라든지 문자 피드백 같은 아주 단순한 걸로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의견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점이고, 받은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고 무엇을 바꿨는지를 다시 그 손님들한테 공유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피드백의 순환이 생기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 가게는 진짜 내 말을 듣는 곳이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 느낌이 단골로 만드는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단골이 팬을 만들겠죠, 당연히. 단골은 여러분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해주는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단골들이 나중에는 팬까지 되는 거예요. 그냥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가게를. 이 구조를 실제로 가장 꾸준하게 잘 쓰고 있는 가게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굽탄이라는 고깃집인데, 아주 오래전에 이 굽탄이라는 고깃집에서 이런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가게는 손님들의 의견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의견을 수집하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놨어요. 뭐 QR코드, 카톡, 문자 링크 이런 걸 통해서 식사 후에 설문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실제로 열흘 동안 진행한 설문에 24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이런 걸 같이 섞어가지고 질문을 만들었고, 맛, 서비스, 응대, 공간, 재방문 의사 뭐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점수로 받았어요. 그 결과 5점 만점에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이 나올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높았는데, 주관식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매장이 좀 협소하다 뭐 이런 의견이 27건도 있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굽탄은 이 결과를 그냥 내부에서만 보고 끝내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런 의견이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그런 식으로. 정말 대단한 브랜드죠. 저하고도 굉장히 오래전에 인연이 된 사장님인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월간 굽탄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매장의 변화, 또 새로 시도하는 메뉴, 뭐 신규 직원 인터뷰, 이벤트 소식 이런 것들을 손님들한테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국군의 날에는 국군 장병 30% 할인 이벤트 뭐 이런 것도 하고, 개천절에는 비건 웅녀라는 한정 세트 메뉴 막 만들어가지고 출시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모든 기획이 일방적인 공지가 아니라 손님들의 의견을 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작은 브랜드인데 굉장히 탄탄하고 단단하고 크게 보이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굽탄 손님들은 이 가게를 그냥 고기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계속 지켜보고 같이 키우는 가게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견 수집이 단순한 어떤 설문이 아니라 브랜드 소속감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이런 게 이론적으로도 아주 명백하게 잘 경영하기 위해서는 활용되어지게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학문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저는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은 MIT와 듀크대에서 행동경제학을 연구한 어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우리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왜 반복하는지를 여러 가지 실험으로 이제 증명을 해온 사람인데, 이 교수님이 만든 개념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이케아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사람들이 그냥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품을 보태고 손을 보태고 내가 이렇게 조립이라도 조금 한 어떤 그런 물건이 훨씬 더 큰 가치를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이케아 가구가 조금 불편해도 사람들이 더 애착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막 조립하면서 귀찮고 힘들고 나사도 몇 번 막 잘못 끼우고 막 그러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가구는 그냥 우리가 뚝딱 산 그런 가구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든 가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쓰고 더 아끼게 되고 더 쉽게 버리지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가게로 가져오면 똑같이 이게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님이 한 번이라도 참여한 가게는 그냥 방문한 가게가 아니라 내 흔적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가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른 메뉴 이름, 내가 찍은 유니폼 색깔, 내가 남긴 피드백이 반영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 가게는 남의 가게가 아니라 내 가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참여한 손님은 가격에 덜 예민해집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도 이유가 있어서 가격 올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경쟁 가게가 생겨도 쉽게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맛집이 아니라 내가 같이 참여한 내가 막 되게 좋아하는 가게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이케아 효과가 장사에서도 작동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고객 참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브랜딩의 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어떤 마케팅 스킬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건드리는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참여한 순간부터 손님은 소비자가 아니라 애착을 가진 관계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팬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심리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점이 오늘 썸네일과 제가 만든 썸네일과 딱 연결되는 그런 핵심이에요. 치트키 장사, 동네 1등 만드는 한방, 작은 가게가 이기는 공식, 이런 말 자체가 사실 거창한 마케팅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가게가 가진 가장 확실한 무기는 손님들과의 거리감이 짧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흉내내기 어려운 무기인 거죠. 큰 브랜드는 수만 명한테 평균적으로 막 이렇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작은 가게는 100명, 200명한테 깊게 맞출 수 있어요. 장사에서 이 깊이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격차가 되고요. 고객 참여 전략의 진짜 힘은 매출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꾼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손님이 함께 만들고 함께 자랑하는 구조로 넘어가는 거죠.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는 아주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골이 많다는 말 자체가 결국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잘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작은 가게가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맛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맛에 도달하기 전에 관계와 참여로 먼저 이유를 만드는 거다. 손님이 이 가게를 소개할 때 맛있다로 끝나는 가게가 있고요. 내가 참여한 가게여서 더 좋다라고 끝나는 가게가 있습니다. 후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브랜딩에 보탬이 더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있는지, 메뉴를 고르는 순간, 이벤트를 정하는 순간, 다음 달 신메뉴 이름을 고민하는 순간, 여러 가지 순간에도 참여를 다 넣을 수 있는데 참여시키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영해주면 되는데 이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 작은 가게는 어느 순간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사실 거의 없어요. 요즘은 카카오톡 채널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교육에서 뵀던 미스피츠 대표님 사장님도 카카오톡으로 설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서빙 로봇을 드리고 나서 이 서빙 로봇의 이름 짓는 이벤트를 손님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작은 가게는 자본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관계와 참여로 이기는 게임을 하면 오히려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고객 참여 인터랙티브 법칙은 작은 브랜드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치트키예요. 자,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이 고객 참여 전략을 업종별로 더 구체적인 질문 문장과 운영 루틴으로 정리해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콘텐츠 자체를. 오픈 준비 중인 가게가 어떻게 오픈 전에 단골을 만드는지, 이미 운영 중인 가게가 어떻게 참여 시스템으로 재방문과 팬덤을 만드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템플릿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이 기다려지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 원리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원리 이해하신 사장님들은 이제부터 동네 1등을 만드는 설계를 스스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은 좋아요로 받는 거 아시죠? 오늘도 많이 파시고요. 건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